자, 저번 주에 줬던 주간지에서 어려운 거 있는 사람들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해. 질문하자. 뭐 있냐? 몇 번? 봅시다. 자, 아주 질문이 나와야 돼. 뭐 너희들이 똑똑한 천재들만 있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천재가 문제가 아니라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 됐고. 자, 5번 봅시다. 자, 먼저 가는 스펙트럼의 종류고 나는 어떤 원자에서 전자가 궤도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조건 출제할 겁니다. 무조건 출제할 거야. 학교 시험에서 이걸 안 내는 학교 만약에 있으면은 그 선생이 잘못된 새끼야. 이걸 안 내면 안 돼. 앞쪽 파트에서는 무조건 난이도 조절하려면은 이걸 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스펙트럼이라는 거에 종류가 뭐 있었어? 몇 가지 있냐? 세 가지 있죠? 뭐? 연속 스펙트럼 두 번째, 흡수 스펙트럼 세 번째, 방출 스펙트럼 있죠? 자, 그럼 먼저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 때 연속 스펙트럼 나와? 어떻게 될 때? 빨리 얘기해. 어떻게 될 때 연속 스펙트럼 나오냐고. 그냥 고온의 별, 빛 또는 그냥 빛. 빛이라는 게 어디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을걸? 요 백열등. 백열등을 분광기에 넣었대. 백열등을 분광기에 넣으면은 어떤 스펙트럼 나와?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럼 뭐 그냥 빛이라고 해도 되고 백열등이라고 해도 돼.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가끔 또 이게 나와. 고온의 별, 빛. 요게 들어오면 어떤 스펙트럼이야? 고온의 별빛. 그럼 이제 또 이런 생각. 빛은 연속. 백열등도 연속인데 고온? 아, 고온이면 방출 스펙트럼이지. 이것도 빛이야, 이 새끼들아. 그럼 얘는 뭐 저온의 빛이야? 그냥 빛이야. 빛이 그냥 들어오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고온의 빛이든 저온의 빛은 필요 없어. 그냥 빛이면 연속이야. 대신 요 빛이 들어올 때 여기 가운데 저온의 성운이 있대.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얘가 빼먹을 걸 빼먹는 데 있죠. 빼먹을 거 빼먹고 들어오는 게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외워야 됩니다. 저온의 성운을 통과하게 되면 흡수 스펙트럼. 근데 고온의 성운이 있대요. 고온의 별이 아니야. 고온의 성운이야. 그럼 여기서는 직접 나오는 빛이 있고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 한다고. 자, 그럼 A가 무슨 스펙트럼이냐? 선이 있어 없어? A는 선이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검은색 선이 나오는 겁니다. 검은색 선. 근데 B는 검은색 배경에 색깔이 있는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어떤 스펙트럼이고 B가 어떤 스펙트럼을 할 거야? A가 배경이 색깔이 있는 색, 검은색 선이 나오잖아. 이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아무 배경도 없이 색깔이 있는 선분이 나올 때가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했을 거야.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자, 그런데 선의 위치가 같죠? 선의 위치가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네, 원소가 동일하다라고 해도 되고 결국은 에너지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될 때가 보시면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지. 그럼 이럴 때 저온의 에너지를 흡수한댔어? 방출한댔어?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거 어떻게 기억하는 게 제일 쉽댔냐? 제일 쉬운 거는 원자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세요.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쌤,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인간이 있어서 그냥 해줄게. 껍질에다가 숫자를 씁니다. 1, 10, 100, 1000, 만. 다시 껍질이 있으면 안쪽부터 1, 10, 100, 1000만 숫자를 쓰세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서 일로 오죠. 그럼 몇에서 몇으로 오는 거야? 10에서 1이 되죠.
그지? 숫자로 보는 거야 그냥. 10에서 1. 그럼 9라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9라는 에너지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안쪽에 1이 됩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됐대요. 그럼 지금 1에 있던 전자가 100으로 갔죠. 그럼 99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쳐먹어야지. 결론이 뭐냐면 요 에너지보다 당연히 요 에너지가 큽니다. 당연히 커요. 요 에너지보다 요 에너지가 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에너지를 구라는 걸 방출해야 돼.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A가 나올까 B가 나올까? B가 나오겠죠. 얘가 방출 스펙트럼을 얘기한 거니까. 기억 봅시다. A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에서 나타난다. A가 흡수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별빛에서 나타납니다. 니모기 B에서 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떻게 일정해? 선의 위치로 알 수 있는 게 원소의 종류입니다. 그럼 원소들의 질량비는 내가 뭘 보고 알 수 있겠어? 선의 두께. 이걸 질량비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보기. 나의 경우에는 A와 같은 형태의 스펙트럼이 관찰할 때 B라고 B. 답이 기억만 맞습니다.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질문해봐. 아무거나 얘기해. 빨리.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없으면 안 한 건데. 에? 9번? 9번 봅시다. 9번. 자, 어느 별의 진화 단계를 나타냈다. 자, 근데 다른 거 보지도 마세요. 내가 별을 얘기할 때는 중심에 뭐가 있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을 하면 이 단계가 뭐라 그랬냐?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을 하면은 주계열성이에요. 근데 주계열성이 끝날 때쯤이다라고 하려면은 왜 끝나는 거야, 주계열성이? 그렇지.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소비했기 때문에. 예, 이제 주계열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핵융합이 가능해지는 거야? 드디어 헬륨 핵융합이 되겠죠. 헬륨을 융합하면은 어떤 원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 탄소나 산소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탄소나 산소를 만들면 중심 핵에 탄소나 산소로만 가득 찹니다. 그래서 탄소 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태양과 같은 정도의 별은 탄소 핵융합이 된댔어, 안 된댔어? 안 돼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헬륨 핵융합까지만 가능하고 탄소라는 원소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탄소 핵융합을 할 수 있다와 탄소를 만들 수 있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잘 표현을 기억해야 돼. 자, 지금은 중심핵이 헬륨이죠. 근데 화살표를 봐봐. 핵 쪽으로는 수축하는 힘이 크고 바깥쪽으로는 나가려는 힘이 크네. 지금 이건 어떤 단계를 얘기할까? 적색 거성 단계. 자, 이게 근데 적색 거성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초거성이 될 수도 있고 적색 거성이 될 수 있지만 거성 단계입니다. 거성 단계. 바깥쪽의 사이즈는 커질 거고 안쪽의 사이즈는 작아지겠죠. 그럼 안쪽은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질 거고 바깥쪽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아무튼 기억 봅시다.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진대요. 자, 언제나 내가 작아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된댔어? 높아진댔지. 그래서 지금 중심부는 안쪽의 힘은 무조건 중력이에요. 중력 수축 에너지.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 이거는 내부 압력이라고 했을 거야. 다시, 내부 압력은 왜 만들어지는 거야? 핵융합 때문에. 핵융합을 해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 온도 높아지는 게 맞아요. 니목이 중심 핵 주위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별의 바깥측이 팽창한다. 자, 중심 핵 주위의 수소가. 자, 이게 이제 내가 저번 시간에 조금 뒤에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 태양 봅시다. 우리 태양은 중심부의 수소를 융합해서 헬륨을 만들었지. 근데 중심의 수소를 다 소비하면 어떻게 된댔냐? 더 이상 핵융합을 못해요. 핵융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돼. 안쪽으로의 힘밖에 없어요. 다시, 핵융합이 없으면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없어진다니까. 그럼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쪼그라들어. 어디가? 중심부가. 그럼 중심부가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중심부만 높아질 수 없고 주변도 같이 높아진댔죠. 근데 자, 정확하게 지구학 1에 나와 여기는 수소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뭐 통합각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수소각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수소가 있는 곳이 껍질이에요. 수소 껍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수소 껍질이 핵을 제외한 뒤편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수소 핵융합을 못했어. 왜? 온도가 낮으니까. 중심만 했거든. 근데 중심부가 점점점 수축하게 되면 온도가 점점 높아져. 얘만 높아질 수 없고 여기로 온도도 약간 줍니다. 그럼 여기에 온도가 어떻게 돼? 점차 높아져요. 높아지다가 1000만 켈빈에 도착을 하면은 드디어 여기에서의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보기가 맞습니다. 중심핵 주위의 수소가, 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얘가 핵융합을 하면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바깥층이 팽창하는 단계를 거성 단계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가 어려워. 제대로 알아야 그래도 문제 풀어. 제대로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이거 보기 별의 크기가 커지면서 표면도 낮아진다. 자, 항상 이렇게 작아지면 온도 높아짐. 커지면 온도 낮아짐. 중심부는 작아졌네. 중심부 온도 높아짐. 별의 크기 커졌네. 별의 크기 커지면 별의 표면 온도 낮아짐. 이렇게 하려고. 맞아요. 다 맞다. 답이 기억님 디귿.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뭐 있니? 응? 10번 봅시다. 자, 태양계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 성운 원반에 의한 회전에 의한 원반 형성, 미행성, 수축, 그 다음에 원시 행성. 자, 이렇게 됐대요. 자, 근데 생성 순서 먼저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냐? 순서 제일 먼저는 수축을 먼저 안 됐어? 회전을 먼저 안 됐어? 수축을 먼저 해야 돼요. 수축되는 힘으로 회전하는 거야. 수축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이에요. 회전을 하다 보니까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고 걔네들이 뭉쳐서 원시행성이 만들어집니다. 다가 나라. 맞아요. 자, 니은 보기. 나의 단계 중심부에서는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한대. 자, 보시면 나의 단계 중심부는 미행성체 형성입니다. 자, 먼저 그림을 봐봐. 미행성체 형성의 그림에 여기에 태양이 있죠. 이 태양이 지금의 태양이냐? 아닐걸? 그럼 얘는 뭔데? 지금 태양 전 원시 태양이야. 이게 지금 태양이야. 그럼 원시 태양은 원시별이고 우리 태양은 주결성이에요. 당연히 원시별부터 주결성까지 되려면 수축해서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도 더 수축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중력 수축으로 온도 상승하는 게 맞아. 근데 이 정도의 태양까지 되려면 태양은 단계가 무슨 단계랬냐? 주결성. 주결성은 수소 핵융합하는 단계야. 수소 핵융합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몇 도가 필요해? 1000만 켈빈. 그래서 여기서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보입니다. 자, 디귿 보시면 다의 성운은 성운의 중력 수축 주로 수소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모르고 질문한 거지. 봐.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정답이에요. 왜 그럴까? 다의 성운이든 필요 없어. 전 우주는 무조건 수소 헬륨이 최대입니다. 왜? 자, 여기서부터 너네가 배경 지식을 약간 융합할 필요가 있거든. 자, 내가 첫 시간부터 얘기했던 빅뱅 우주론으로 얘기했던 게 우주의 공간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원자가 뭐랑 뭐랬어? 수소랑 헬륨이에요. 자,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부터 추측해봐. 분명히 수소 헬륨을 만들어가지고 별이 만들어졌죠. 근데 별에서는 핵융합을 하잖아. 핵융합을 해서 수소 핵융합을 하면은 물론 헬륨 만들지만 거성 단계로 가면 헬륨을 융합해가지고 탄소나 산소를 만들거든. 그 다음 초거성이라 하면은 탄소를 융합해가지고 규소 만들어. 규소 융합해서 철까지 만든단 말이야. 그럼 생각 잘 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거 맞죠? 왜? 수소 융합해서 헬륨 만들었고 헬륨 융합해서 탄소 만들었잖아. 탄소 만들어서 규소 만들고 규소 만든 다음에 철 만들잖아. 초신성 폭발한 뭐 철보다 무거운 원소 막 만든단 말이야. 그럼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나 헬륨의 비율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냐? 결론 얘기해 줄게. 맞아요. 맞아. 수소나 헬륨의 비율이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뭐였냐?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래매. 그리고 그 비율이 안 바뀝니다. 이건 도대체 뭔 얘기야? 분명히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일정하다도 맞고요. 지금 첫 번째로 얘기했던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팩트야. 모순 아니야? 자, 모순이긴 한데 완벽한 모순이 아니에요. 자, 제일 쉽게 얘기해 줄게. 수소는 우주에 무한대가 있습니다. 존나 많아, 수소는. 그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별이 융합을 막 해가지고 탄소, 산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수소 비율보다 탄소, 산소 비율이 약간씩 높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소나 헬륨의 질량비가 바뀔 이유는 없어요. 너무 양이 많은 거야. 자, 이게 실제로 진짜 몇 개나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대입니다.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수소가 줄어든다고 해서 별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나 헬륨의 비율에서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래서 디귿보기. 성우는 주로 수소와 헬륨을 다른 거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진짜 이만큼이야.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정확히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우주에 존재하는 뭐 이제 탄소, 산소, 철, 우라늄, 금 존나 많아. 근데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9.9999999999999999999%예요. 99 곱하기 10의 15제곱 정도 됩니다. 그럼 수소가 막 없어진다 해도 비율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디귿보기는 그냥 맞아요. 자, 이제 이런 표현 나오면 어디든 우주에는 무조건 수소 헬륨이 제일 많아요. 제일. 아무튼 이게 뭐고 리을보기. 라에서 원시 태양과 가까운 쪽은 먼 쪽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가까운 쪽은 뭐냐? 지구형 행성이죠. 먼 쪽이 목성형 행성. 그럼 당연히 지구형 행성의 밀도가 더 크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얘기해. 오늘 할 게 많아. 빨리 얘기해. 있으면. 몇 번? 16번. 봅시다. 자, 그래도 누군가는 문제를 풀었네. 문제 안 푼 새끼들은 망해라. 아, 망해야지. 문제를 안 풀었으면. 봅시다. 16번.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형 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 원자핵을 4개를 융합시켜서 헬륨 원자핵 된댔죠? 자, 근데 꼭 기억해야 돼. 뭐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느냐? 무엇 때문에 수소형 융합하면 에너지 나와? 그렇지. 그 표현을 잘 기억하라고. 질량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질량이 결손되었다는 뜻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전체 질량과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 중에 누구의 질량이 크다는 거야? 이게 크죠. 예, 이게 커야 결손된 질량이 생기죠. 그 다음 결손된 질량이 얼마만큼 에너지가 나오냐. 요게 E는 MC 제곱. 결손된 질량의 광속의 제곱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문제 봅시다. 자, 별 내부에서 수소의 양은 계속 증가. 수소의 양이 어떻게 증가하니? 수소는 절대로 증가 안 해요. 일정하다라고 하든가 감소한다라고 해야죠. 근데 이 상태라면 수소의 개수 또는 수소의 질량 또는 양은 계속 어떻게 돼야 돼? 감소돼야죠. 이거 융합해버리면 수소는 없어지잖아. 그래서 양 감소합니다. 감소. 그 다음에 니은보기.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어야 반응이 일어난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1000만 켈빈입니다.
이거 보게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수소핵 원자핵 4개의 질량보다 작다. 얘기했죠? 얘 4개가 헬륨 1개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질량 결손이 일어나서 에너지 나옵니다. 다음에 또 있으면 얘기해봐. 없음. 끝. 끝. 자, 이제 개념 완성. 드디어 화학 파트로 합시다. 자, 개념 완성에서 우리가 방학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는 방학에 배웠던 내용도 있지만 내가 얘기를 조금 안 한 게 몇 개 있거든? 추가적으로 몇 개만 얘기할게.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우리 화학 파트에서 이제 파트가 바뀌었어. 화학 파트에서는 주로 배울 내용은 뭐냐면 원소들이 뭐냐, 그 다음에 원소들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되냐, 이걸 중점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너네가 중딩 때도 배웠던 내용이 있어. 뭐? 원소설의 변천 과정이 있을걸? 자, 예전에 고대 시절에 제일 먼저 야, 만물이 모든 물질은 뭐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냐? 탈레스라는 새끼가 먼저 얘기했어.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1원소설을 주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인간이 뭐 엠페도클레스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새끼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얘기했냐? 만물은 4가지 원소가 서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물, 불, 흙, 공기야. 요게 물, 불, 흙, 공기가 상태에 따라 가지고 바뀔 수 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거든. 이게 뭐 너네들이 생각할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예전 사람들은 과학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제5원소라는 영화도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4개 얘기했잖아. 물, 불, 흙, 공기. 근데 마지막 원소가 한 개 더 있대. 제5원소라는 영화 아냐? 알아? 이걸 아는 것도 이상한 거야. 내가 중딩 때 봤거든. 자, 너는 태어나기 전이야. 아무튼 요 원소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됐는데 그 원소를 이제 화학식으로 표현한다. 이런 것들은 한참 오래전 얘기 아니야. 거의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소설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주기율이라는 걸 이제 배웁니다. 우리들 배우는 표가 주기율 표죠. 주기율이라는 뜻이 있어. 주기율의 뜻이 뭔 줄 아니? 주기율이란 뭔가가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주기율 표도 뭔가 반복되는 표야.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거 뭐 봤냐?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주기라고 보죠. 그게 반복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기율은 뭔가 반복되는 건데 제일 먼저 본 새끼가 제일 먼저 너네 그 반복되는 걸 본 사람은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요 사람은 3개씩 원소를 묶습니다. 그래서 세쌍 원소를 얘기해요. 세쌍 원소. 자, 3개씩 원소를 묶어서 뭔가 반복되는 걸 본 거야. 자, 3개를 어떻게 묶었냐면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식으로 묶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우리는 주기율표를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얘 주기율표에 공통적으로 뭐에 속해 있어? 1족이죠. 수소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공통적으로 2족. 그러면 뭐가 반복되는 거냐? 최외곽 전자가 얘는 세 개 다 하나고 얘는 최외곽 전자가 셋 다 2개고 뭔가 반복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걸 제일 처음 본 거예요. 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두 번째, 뮬렌즈라는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뭔지는 알아야 돼. 예, 기니디 보기가 과학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기니디가 뭔지 아닌지만 알면 돼요. 뮬렌즈는 한술 더 떠가지고 3개씩 묶은 게 아니라 8개씩 묶어요. 8개. 그럼 8개라는 게 옥타브죠. 그래서 옥타브설이라고 합니다. 8개 문제.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 그래서 8개를 묶어서 옥타브설을 하고 옥타브설 이거야.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니?
2주기 원소죠. 공통적으로. 이렇게 놓은 거야. 자, 이것만 알면 돼. 절대 안 물어봐. 그 다음 거. 이 새끼부터가 중요하다 그랬죠? 세 번째 인간. 중요합니다. 이 새끼는 멘델레예프. 자,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든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기율표랑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다르다는 거죠. 같으면 얘 거 쓰지 뭐하러 얘 거 써. 뭔가 다르다는 거야. 자, 뭐가 다르냐? 잘 기억해야 돼. 멘델레예프는 그 당시에 살았을 때 알려져 있던 원소가 63가지 원소가 있어요. 얘가 살았던 당시는 63개의 원소밖에 안 알려져 있어. 외워. 이 원소 63빌딩 외워. 63빌딩. 얘가 살았을 때 63가지 원소가 있었고 이걸 어떤 순서로 배열했냐? 기억 잘합시다. 원자량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요. 원자량은 그냥 간단하게 질량이에요. 질량. 원자의 질량. 자, 근데 주기율표를 지금 사용하는 모즐리는 주기율표의 순서를 원자 번호 순서라고 하죠. 원자량 순서가 아니야.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 순서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는 근데 거의 비슷해. 원자 번호가 밑에 나와 있는데 원자 번호가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근데 1번부터 순서대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거의 그래. 아닌 게 있긴 해. 자, 대신에 멘델레예프랑 그 다음에 모즐리가 얘기했던 요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꼭 기억해야 되고, 멘델레예프는 63가지 원소밖에 몰랐거든? 근데 지금 주기율표 봐봐. 번호가 118번까지 있어요. 그럼 멘델레예프가 살았던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이 밝혀진 거죠. 근데 멘델레예프가 내가 대단한 인간이다라고 했죠? 뭐? 예언을 하거든. 멘델레예프가 예언을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요거야. 얘 그 당시에 있었대. 얘도 있어. 얘도 있어. 얘도 있는데, 자,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질소가 그 당시에 없었대. 질소가 없었고 산소가 있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멘델레예프는요, 이걸 여기다 썼어야지. 근데 멘델레예프는 여기를 빈 칸을 뚫어둡니다. 그래서 아니 멘델레예프 너 빈 칸 여기 뚫어. 여기 없는데 멘델레예프가 딱 그러죠. 멍청한 새끼. 여기 무조건 있어 임마. 이 예언을 해. 그래서 야 너 임마 그 뭔 개소리냐. 여기 왜 있냐. 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규칙성이 있더라. 근데 여기에 100%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비명을 붙여요. 너 예비명 뭐라고 붙여? 과학준. 마음대로 붙이는 거야 그냥. 이것까지는 아무 게 없는데 얘의 예측을 해. 색깔,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비중 이딴 걸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중요한 놈이에요. 그 멘델레예프는 63가지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고, 얘가 밝혀내지 못했던 나머지 원소도 빈 칸을 뚫어서 밀도나 끓는 점 같은 가장 간단한 것들을 예측까지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원자 번호 순서의 주기율표를 사용하는데, 그럼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겼는데? 모즐리가 원자 번호를 매긴 거예요. 뭐로 원자 번호 매겨? 이건 알아야 되는데. 뭐로 원자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기냐? 양성자수. 기억 잘합시다.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입니다. 결론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질소 원자 번호 몇 번이야? 7번. 그러면 양성자가 7개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럼 쌤요, 중성자는요? 중성자는 상관없어. 몇 개 있는지 아무 관계없어요. 중성자는. 양성자는 원자 번호 숫자만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양성자랑 누구의 숫자가 같아야 돼? 전자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거든. 그러면 항상 원자 번호 이퀄
양성자수 이퀄 전자수가 안 될 수 있는 건 중성자수입니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주기율표를 만들었어. 자, 주기율표를 잘 보시면은 뭐와 뭐로 나눴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로줄과 세로줄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로줄, 요 가로줄을 우리 뭐라고 해?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세로줄을 뭐라고 불러? 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고 가로줄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정확히 20번까지만 배워요. 자, 근데 내가 왜 20번까지 배우냈냐? 20번까지만 주기와 족의 규칙을 따르거든. 주기와 족. 자, 그러면 같은 족은 뭐가 같고 같은 주기는 뭐가 같은데? 여기부터 이해 잘해야 돼. 이거 너네 오늘 배울 모든 화학 파트 내용은 주기율표를 모르면 아예 못해요. 아예. 자, 일단 수소, 2번 헬륨, 리튬. 이거 내 몇 번을 얘기했어. 방학 기간 동안 배운 새끼들.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들었으면 집에 가서 외우셔야 됩니다. 더 이상 외울 필요도 없고 정확히 20번까지만 외우셔야 돼. 단 20번까지는 반드시 내가 그리는 이 표로 그려야 돼. 표. 1번부터 20번까지 3초면 외워야 돼. 외우지 다 3초면. 수엘리베 붕탄지산 플레 남아유균이란 연막하카. 끝. 수엘리베 붕탄지산 플레 남아유균이란 연막하카. 됐어. 야, 다 외워 이거. 이걸 못 외우면 문제 다 못 푼다 이거. 자, 이제부터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할 것도 없어. 할 것도 없어. 여기서 잘하는 인간들이 그때 난 많이 없다 그랬어.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못 외우겠다. 그럼 빠르게 외우시고 내가 여기다 적는 모든 것들을 시험지 받자마자 맨 뒤에 다 적으세요. 이걸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시험지 뒤에 적어. 그리고 화학 파트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 보면서 풉니다. 그럼 뭐 되는 거야? 오픈북이 돼요. 오픈북이 돼. 자, 뭘 적을 거냐? 봐. 1족, 2족, 13, 14, 15, 16, 17, 18 이걸 족이라 합니다. 세로 줄. 자,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몇 족부터 몇 족까지가 없어. 3족부터 12족까지가 벙 떨어져 있죠. 3족부터 12족까지는 우리는 안 배워. 우리는 안 배워.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 시험지 받았는데 뭐 나오다가 다음 기억이라는 원소가 뭐 이게 찾아봤는데 모르겠어. 근데 기억이라는 원소가 3족 원소이다. 나오자마자 찢어버려. 우린 안 배워요. 너네를 낚으려고 주는 겁니다. 우린 3족 안 배워. 13족부터 배워요. 무조건 3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12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찢어버려. 그냥 무조건 100% 오답이에요. 낚으려고 주는 겁니다. 우리는 1족부터 18족까지 중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안 배웁니다. 자, 여기 족. 자, 그럼 이렇게 써야 돼. 물론 내가 이거 직보할 때도 써줄 겁니다. 똑같이 써줄 거예요. 같은 족에 있지, 얘네들은. 같은 족에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같다? 꼭 기억해야 돼.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자, 그럼 원자과 전자수의 뜻이 뭐야? 외워.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입니다. 아, 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어차피 오늘 다 할 거니까. 그냥 화학 결합할 수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수예요.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냐? 앞에 글자가 하나면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한 개. 앞에 글자가 하나네? 그냥 두 개야. 그냥 세로줄은. 근데 앞에 글자가 일자가 있잖아.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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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면 원자과 전자수가 나와요. 결론. 원자과 전자가 13족이면 3개, 14족이면 4개, 15족이면 5개, 16족이면 6개, 17족이면 7개까지인데 요 새끼만 빵개입니다.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의 뜻이 뭐라 그랬어?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예요. 근데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빵 개야.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야? 결합 안 함. 결합 안 해요. 18쪽은 아무도 결합을 안 합니다. 결합을 안 하면 얘는 왜 안 하는데? 안정적이어서 안 해요. 얘 자체가 매우 안정적이야. 그래서 18쪽은 결합을 안 하는 애들끼리 모아둔 거고 걔네들을 우리는 비활성기체라고 합니다. 비활성기체. 18쪽 전체를 표현하는 얘기야. 비활성기체. 결합 안 해. 자, 그 다음에 가로줄. 자, 주기를 표해서 가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럼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한 다음에 7주기까지 있어. 그럼 같은 주기는 뭐가 같다 그랬냐?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습니다.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자, 이건 표현을 좀 이따가 내가 할 거니까 이거대로만 아세요. 원자를 내가 그려줘야 돼. 됐고. 자, 마지막 이온식. 이게 짜증나. 자, 이온이라는 거는 완벽한 18쪽처럼 변하려는 특성을 갖는 모든 원자의 습성입니다. 다시, 이온은 완벽해지려는 특징이고 18쪽이 제일 완벽하기 때문에 18쪽처럼 변하는 행위를 이온이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해볼까? 리튬.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원소가 몇 번인지는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야 원자 핵의 양성자가 몇 개고 전자가 몇 개인지가 나와요. 리튬은 모르겠으면 세 보는 거야. 저기서부터 1번, 2번, 3, 4, 5, 6, 7, 8, 9, 10 세면 돼.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걸리더라도 외우셔야 돼. 빠르게 하려면. 리튬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여기 있죠. 3번이야. 3번. 원자 번호는 뭐와 같다? 무슨 수? 양성자수. 양성자수는 무슨 수? 전자수. 몇 번을 할 거다? 그럼 양성자는요, 원자 핵에 있어요. 그럼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야. 얘 원자 핵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전자는, 무조건 이것만 외우면 돼.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만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여기까지 들어가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8개까지 들어가. 근데 8개 넘게도 원래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안 배워요. 화학 원 때 배울 거야. 야, 여기 맞다. 아, 없다 그랬지. 그 중3 때 뭐 화원이나 물원 배우신 분들이 있어?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부터 그냥 8개까지만 들어간다 보면 돼. 그럼 리튬은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 2개를 그리세요. 그럼 전자가 몇 개 더 있어야 돼? 1개. 전자가 1개. 두 번째 껍질에 가면 됩니다. 나트륨도.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 모르면 빨리 세봐. 11번이요. 양성자 11개. 첫 번째 껍질에 전자는 몇 개까지? 2개까지.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몇 개 더 있어야 되니? 1개 더 있어야죠. 이렇게 돼야 11개의 전자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리튬 껍질 몇 개니? 전자 이건 원자 핵이야. 껍질 아니야. 껍질 2개. 왜? 리튬은 2주기 원소거든. 나트륨 껍질 몇 개? 3개죠? 나트륨은 3주기 원소니까.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 얘네들이 완벽해지려면 이온이 된다고 했고 이온은 18쪽처럼 변하는 겁니다. 18쪽이란 모든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차 있는 걸 얘기합니다. 꽉 차야 돼. 그러면 얘가 꽉 차려면 방법이 뭐니? 2가지 방법이 있어. 버려. 자, 이거 1개를 버리는 순간에 이 껍질 자체도 없어져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7개를 먹으면 돼. 자, 내가 뭐가 유리하댔어?
무조건 숫자가 적은 게 유리해요. 7개를 먹는 것보다 1개를 내보내는 게 편해요. 얘나 둘 다 최외각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1개를 버립니다. 버려. 요게 나트륨 이온이고 요게 리튬 이온이야. 자, 그럼 봐봐. 이온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나트륨 원자는 그냥 쓰세요. 근데 이온이 됐다라고 하면 얘 오른쪽 위에다가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을 써주면 돼요. 근데 얘는 이거 그냥 다 더하는 거야. 플러스는 몇이야? 다 더하면? 플러스는 안 변해요. 근데 마이너스는 지금 몇이냐? 10이지. 그럼 플러스는 11이고 마이너스는 10이니까 다 더하면 몇이야? 플러스 1이죠. 요게 나트륨 이온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일가의 양이온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자, 지금 이 전자 배치는 누구의 전자 배치와 똑같니? 누구? 전자가 지금 몇 개 된 거야? 10개. 전자가 10개 원래 있던 게 누구야? 네온.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야, 얘는 그럼 누구처럼 변한 거냐? 최외각 전자가 2개 된 거죠. 2개. 얘는 누구의 배치가 된 거야? 헬륨 배치가 된 거죠. 결론 이제 외워. 양이온이 되는 애, 이것도 양이온인데 양이온이 되는 모든 애들은 그 위에 있습니다. 전자 배치가. 네온의 배치는 나트륨의 전자 배치는 네온. 리튬의 배치는 헬륨. 그럼 끝났어. 칼륨의 이온이 되면 아르곤 배치됩니다. 칼슘의 이온도 아르곤 배치됩니다. 알루미늄 이온은 네온 배치되고 그 위에 거야. 양이온은요. 얘네들은 양이온 될 건데 무조건 위쪽에 제일 마지막에 배치됩니다. 모든 양이온은 똑같아. 얘나 얘는 얘 되고요. 얘는 얘 되고 얘는 얘 된다고요. 무조건 그 위에 쪽에 18쪽 배치됩니다. 자, 그 다음 식을 외우라 그랬어. 자, 이거에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정리를 할 건데 나 항상 뭐라고 정리하냐면 원자가 전자수 1, 2, 3, 4, 5, 6, 7 빵. 그 다음 이온식을 정리합시다. 자, 이온식은 이건 지운다잉. 이온식은 몇 가 이온이 되냐? 이건 세로 줄마다 똑같아요. 우리가 했던 나트륨이나 리튬은 1가 이온 됐죠. 1가 이온. 그래서 풀 1. 순서대로 갑니다. 풀 2, 풀 3. 건너뛰어. 마 3, 마 2, 마 1 없음. 이온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밖에 없어. 이거랑 결합한 걸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화학 결합. 자, 요게 이제 NaCl 같은 게 그래서 등장하는 거야. 얘는 이온식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온식은 얘죠. Na+. 염소, 여기 있죠? 염소의 이온식은 마이너스 1가야. 자, 이거 더해서 0이 되면 결합이 됩니다. 더하면 그냥 0이죠. 그래서 1대1이에요. 그냥. NaCl 끝. 근데 MgCl이래. 그대로 이거 표 보고 하면 그냥 시험 볼 때도 보고.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네. 쓰는 거야.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 염소는 1가 음이온. 염소는 1가 음이온. 그럼 쌤, 얘 대 얘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합니까? 크로스 시켜. 2를 여기다 씁시다. 1을 여기다 써요. 1은 생략이야. 그래서 MgCl2로 결합합니다. 1대2로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요거 알면 돼. 자, 그대로 AlO. 산화 알루미늄. 그대로 해보시면 알루미늄은 여기 있죠. 보고하는 거라니까 플러스 3가. 산소는 여기 있죠. 예, 마이너스 2가. 그냥 보고해. 그 다음 어떻게 한다? 크로스. 얘 적고 얘 적어. 이게 화학식이에요. Al2O3 끝이야. 더 이상 안 나. 어려운 거.
여기까지 쉬었다가 갑시다.